나눗셈은 존재하지 않아요. 대신에 곱셈이라는 친구가 존재를 합니다. 너희한테 이제 가장 장난을 치고 싶었던 부분은 사실상 어떤 곱셈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 우선 덧셈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자. 덧셈이 진행되거나 뺄셈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모형이 똑같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모형이 완벽하게 똑같아야 내가 덧셈과 뺄셈을 진행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2x2 행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내가 그려본다면 행도 두 개, 열도 두 개인 거잖아. 그럼 얘한테 덧셈이나 뺄셈을 진행하고 싶다면 똑같은 모형을 가진 이러한 친구가 와야 돼요. 얘도 2x2 행렬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얘네 둘을 더해요. 얘네들 더한다 그러면 원소끼리 하나하나 더해줘야 돼.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 있는 아이끼리 더해서 얘는 몇이 나와주게 되는 거고 5가 나와주게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7이 나와줄 거고 둘이 더해서 7이 나와줄 거고 둘이 더해서 2란 값이 이런 식으로 나와주게 될 겁니다. 이게 행렬의 덧셈이에요. 그러니까 커다랗게 어려운 부분은 없죠. 사실상. 그렇다면 내가 행렬의 뺄셈도 마찬가지겠죠. 다음과 같이 똑같이 이번에도 만들어 주시게 된다면 얘는 계산 결과 몇이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다음같이 행렬이 만들어져 나가게 될 거다라고만 인지하시면 됩니다. 같은 자리에 있는 원소끼리 곱해야 된다라는 빼줘야 된다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거든. 거의 대다수의 문항은 여기서만 등장을 하니까 행렬의 곱셈의 성립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아무 새끼나 곱할 수가 없어요. 덧셈이나 뺄셈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모형에 대해서만 더할 수 있다, 뺄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행렬의 곱셈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되냐? 내가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겨나는 행렬이 있어요. 0은 아니고 여기 숫자가 들어갈 거예요. 그럼 얘는 몇 바의 몇 행렬이라고 우리가 얘기해? 행이 몇 개? 2개. 열은 몇 개? 3개지. 그럼 얘가 2 곱하기 3행렬이거든. 맞니? 이걸 2 곱하기 3행렬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음같이 얘기한 상태에서 그렇다면 얘랑 곱해지려면 어떠한 조건이 만족돼야 되냐? 다음같이 이렇게 나오는 열이 있죠. 얘가 뒤에 있는 친구의 행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숫자가 동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겨도 상관이 없는데 마주보는 이 친구의 열과 앞에 있는 친구의 열과 얘들아 행렬은 곱셈이 순서를 바꾸면 달라져요. 그래서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되고 함부로 이 친구의 열과 이 친구의 뭐가 같아야 된다? 행의 크기가 동일해야만 연산이 허용이 됩니다. 우선은 이거는 알아놓고 갑시다. 알겠나요? 그렇다면 행렬의 계산은 어떠한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가장 기본적인 2x2로 한 번만 보도록 합시다. 내가 다음같이 1212 뭐 이런 친구가 있고요. 여기에 2573 뭐 이런 친구가 있다라고 봅시다. 자, 다음같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내가 인지할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가로로 쪼개주시고 뒤쪽에 들어오는 친구는 세로로 쪼갭니다. 이렇게 쪼개서 2랑 1이랑 곱해요. 그리고 2랑 7이랑 곱합니다. 그래서 걔를 첫 번째 여기 칸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계산 결과는 첫 번째로 1 곱하기 2, 2 곱하기 7 이렇게 해서 2 더하기 14 이렇게 들어와 주실 거고요.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해서 똑같이 2 더하기 14가 들어와 주실 거고요. 다음으로 5, 3 이렇게 나오니까 5 곱하기 1, 2 곱하기 3 이렇게 돼서 5 더하기 6 이렇게 나와주시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5 더하기 6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나가게 될 겁니다. 알겠니? 곱셈 몇 번만 더 해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전 쌤이 저게 맞아야 된다라고 했던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가로로 쪼개잖아요. 그쵸? 가로로 쪼개죠. 그러면 얘 원소가 지금 몇 개가 떠? 한 가로선당? 2개가 뜨지. 저 원소의 개수를 결정되는 건 행이야 열이야? 열이에요. 세로가 몇 개 있냐가 원소의 개수를 결정을 하잖아. 근데 얘는 세로로 잘라요. 세로로 자르면 얘의 원소의 개수는 누가 결정해? 1행, 2행. 행이 결정한다는 거야. 그럼 내가 얘랑 이렇게 곱해지고 얘랑 이렇게 곱해져서 더해야 되잖아. 맞니? 저 개수가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한테 1, 5, 7, 3, 4, 5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에 내가 1, 2, 3, 7, 4, 5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봅시다. 잘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얘는 몇 개의 숫자가 있어? 3개의 숫자가 있지. 얘도 몇 개의 숫자가 있어요? 3개의 숫자가 있죠. 그럼 개수가 동일하잖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계산해주면 이것도 재밌죠. 내가 지금 2 곱하기 3행렬이랑 3 곱하기 2행렬을 어떻게 했어요? 곱했어요. 그럼 계산 결과는 뭐가 될까요? 몇 곱하기 몇 행렬이 될까? 2 곱하기 2행렬이 됩니다. 간단하게 여기를 지워주시면 돼요. 만나는 부분을 지우시고 뒤쪽에 나와 있는 이 친구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얘한테서 계산을 해보시게 된다면, 그러니까 얘들아, 행렬의 계산이 곱셈이 쉬울까? 어렵진 않아. 솔직한 얘기로 그냥 계산만 하면 될 때 계산이 많아. 이게 좀 빡세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렬은 얘들아, 너희한테 킬러로 막 미친 킬러 이런 건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미친 킬러는 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미친 킬러가 나오기 위해선 사실은 역행렬도 있어야 되고요. 뭐 회전 변환도 존재를 해야 되고 뭔가 이렇던 아이디어들이 필요한데 교육 과정에서 그걸 전부 배제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현재 교육 과정에서 너희한테 원하는 정도는 뭐냐? 행렬의 곱셈, 덧셈 이 정도 계산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에서 현재 끝나 있는 상태거든. 쓰레기예요. 약간 진짜 배우다만 느낌으로 현재 교육 과정이 만들어져서 너희한테 원하는 건 사실 이 정도의 계산인 거거든. 오늘 수업은 솔직하게 얘기할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행렬이라 덧셈 뺄셈 하시면 되는데 다음 수업은 얘들아 빠지면 안 된다. 다음 수업서부터는 절대 빠지시면 안 돼. 한 3번 연속으로 4번 정도는 도형이다. 우리 직선서부터 개념을 다시 다 잡아야 되거든. 좀 다 뜯어 고쳐야 돼서 너희 혹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외우고 있나요?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도 외우고 있나요? 직직거 알아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표준형, 일반형 다 아십니까? 뭐 이런 것들 해야 되건 가계 이등분선 이런 거 다 싹 다 고쳐야 돼 개념을. 그래서 부탁인데 다음 시간서부터는 절대 빠지면 안 돼. 알겠니? 공통수학 2다. 너희가 약한 파트야. 꼼꼼히 집어줄 거야. 얘도 애들아 그냥 보면 아씨 계산 존나 기준. 야 여기 뭐 나와야 돼? 첫 번째 1 곱하기 1 더하기 누구야? 3 곱하기 5 더하기 누구? 7 곱하기 4 이렇게 한 칸이야. 맞니? 그래서 밑에 가서 1 곱하기 3 더하기 4 곱하기 3 더하기 5 곱하기 4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라고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라고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얘 이렇게 해서 여기 하나 만들어지고 얘랑 얘랑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하나가 만들어지죠. 그럼 사실상 몇 바이 몇 행렬이 된다는 거야? 2x2 행렬이 나와 주시게 될 거다라고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문제들 같은 경우 지금 너희 레벨에서 물어볼 때는 이 정도까지는 잘 안 물어봐요. 곱셈도 이제 2x2까지만 정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좀 쓰레기 같은 교육 과정이라.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제 2x2에 대한 이야기인데 2 곱하기 2 행렬이라는 거예요. 즉 정사각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 얘기를 해 나갈 때 되게 특수한 행렬들이 존재를 해요. 그 특수한 행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친구를 뭐라 부르냐? 단위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단위 행렬은 얘를 뜻하고요. 이 친구를 단위 행렬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곱셈을 진행해도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요 앞에든 뒤에든 상관없어요. 얘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되게 고마운 친구입니다. ABCD라는 행렬이 있다고 봅시다. 내가 이 ABCD라는 행렬이 다음과 같이 있는데 얘한테 1001을 곱해요. 그럼 내가 이런 식으로 곱해져 나갈 거잖아. 이 계산 결과는 A 0 A가 나와요. C 0 C가 나옵니다. 0 B B 그리고 D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됐니? 그래서 A, B, C, D 이렇게 하고 똑같은 모형을 만들어 준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단위 행렬을 2라고 부르게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이 단위 행렬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이 될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그렇다면 저 단위 행렬에 내가 무언가 숫자를 곱해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희한테 5a라고 행렬해서 얘기를 해요. a는 어떠한 행렬이고요. 5배를 하겠다라는 관점은 너희가 만약에 a라는 행렬 자체가 얘였다면 얘였다면 이 계산 결과는 다 곱해줘야 돼요. 전부 다한테 5a, 5c, 5d, 5b, 5d
이런 식으로 전부 다 5를 곱해 주셔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너희한테 문제가 얘기하는 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그럼 너희는 빠르게 몇 배가 될 거라는 걸 인지해야 돼. 어차피 1001은 곱하면 뭐가 되니까 자기 자신이 되는 거잖아. 맞니? 근데 얘한테서 5를 뽑아내면 내가 5를 뽑아내고 A, B, C, D 이렇게 나올 거고 1001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그냥 몇 배가 된다. 5배가 되어주는 무언가에 대한 표현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예상보다 이 표현 자체가 많이 등장합니다. 단위 행렬에 K가 곱해져 있는 수식에 대한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작년에는 선생님들이랑 학원 선생님들이랑 약간 줄다리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 이거 가지고 굉장히 예상보다 많이 싸웠었는데, 근데 너희는 그나마 정말 다행이죠. 기출이 1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양의 행렬들이 시험에 나왔었고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들었거든. 전쟁이었어요. 막쌤 2012년도 모의고사 찾고 정말 내신 시험지를 2015년도 걸 찾았는데 문제는 수치적이 그때 고등학교가 많이 없더만. 너 여기가 그렇게 막 만들어진 지 많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개념이 누구였냐면 케일리 해밀턴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누가 찾았을 것 같아요? 케일리가 찾았을까? 해밀턴이 찾았을까? 같이 찾았겠지. 그치? 그런 거 또 하나 있잖아, 너희. 공식 중에 이름 비슷한 건 뭐야? 코시 슈바르츠. 코시 슈바르츠가 한 명이 아니에요. 코시랑 슈바르츠입니다. 알겠죠? 자, 케일리 해밀턴 공식 혹시 아는 사람? 내가 A라는 친구를 A, B, C, D라고 놓고요. 너희 그 핸드북에 내가 적어놔 주지 않았나? 케일리 해밀턴? 없어요? 행렬이 없어요, 아예? 어, 만들어줘야겠네. 아, 미안하다. 그 뒤 단원으로 넘어가 있다. 어쨌든 케일리 해밀턴이라는 친구는 누구냐면 너희가 다음과 같이 정사각행렬을 만들어지잖아요. 이 정사각행렬을 이용해서 영행렬이라는 아이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영행렬은 0000을 뜻하거든. 그 영행렬을 만들어 나가자라는 건데 a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 a 그 다음에 플러스 ad 마이너스 bce라는 친구가 영행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한 번만 해보도록 하죠. 이러한 A라는 행렬이 있다라고 봅시다. 자, 이러한 A라는 행렬이 있다라고 봐주시게 된다면 나는 여기에다 적용을 했을 때 A 제곱 마이너스 누구야? 8 A 그 다음에 더하기 AD 곱하기 BC가 몇입니까? AD 마이너스 BC가 몇이야? A 자리에 얘네 둘이 곱한 게 몇이야? 15 얘네들이 곱한 게 2 빼주시면 13 12 걸지 말자. 13 2는 0 이렇게 나온다라는 건데, 아니 그러면 우리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긴 하겠죠? 계산해 나가 보도록 합시다. A 제곱부터 한번 계산해 봅시다. 5213 5213. 자, 다음같이 계산해 주시게 되면 몇이 나와주게 돼요? 27이라고 나올 거고요. 밑에는요? 8 위에는 16 밑에는 11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8a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는 거야? 40 16 8 24 이렇게 나와주게 되겠죠. 되니? 그럼 내가 얘네 둘을 빼주십시다. 빼주시게 되면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13 0 0 마이너스 13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한테 더하기 13이라는 친구는 이렇게 나오겠죠. 0이 만들어지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됐니?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케일리 해밀턴을 사용하게 된다면 어떠한 식에 대한 관계성을 조금 더 빠르게 찾아 나갈 수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K1 부탁하지만 행렬에서 이제 너희가 외워야 될 거는 사실상 요 정도밖에 없고 이제 곱셈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들아 제발 부탁이야. 일반적으로 행렬의 곱셈이 빡세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곱하기가 무조건 뭐가 성립이 돼? 교환이 성립이 되지. 1 곱하기 2든 2 곱하기 2든 상관이 없잖아. 근데 행렬에서는 A, B와 B, A의 계산 결과가 일반적으로 달라요. 어떠한 특수한 경우에는 같아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다르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얘들아 사실은 얘 함수라 그래요. 행렬은 어떠한 직선 함수에 대한 이야기거든. 근데 너희 합성함수 배울 때 fgx랑 gfx가 다르다는 걸 배우거든요. 그래 거기도 모르니? 어떻게 설명해야 돼? 달라요. 교환 법칙이 성립되지 않아요. 알겠니? 제발 부탁이야. 네 이거 같다라고 하고 풀면은 너희가 그냥 행렬 체계를 무너뜨린 거야. 그러니까 행렬의 유일한 특성 중에 하나인데 그걸 무시해버린 거라고. 알겠니? 절대 안 돼요. 바꾸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 행렬도 막 곱셈식이 표현이 되잖아요. 막 곱셈식이 표현이 돼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이 있어요. 그러면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얘는 A로 묶을 수 있거든요. A로 묶으면 얘는 사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AA-8A 이렇게. 그래서 A로 묶어주시면 A-8, 2 이런 식으로 이제 묶일 수는 있습니다. 되나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2라는 연산과 A가 만나면 8A 이렇게 나올 거고 다음과 같이 분배 법칙 자체는 성립이 되는데 대신에 분배 법칙을 할 때 무조건 앞에다 갖다 붙이셔야 돼. 그러니까 너희가 예를 들어서 C라는 행렬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B,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럼 너희가 얘를 전개하면 무조건 CB, 마이너스 CA 이렇게 들어오셔야 돼. C가 앞에서 곱해졌기 때문에 앞에다가만 갖다 붙이셔야 됩니다. 순서를 뒤집으시면 큰일 나요. 알겠니? 뒤에서 쳐 갖다 붙이지 말라 그랬다. 알겠어? 그러면 이러한 친구들은 이게 되게 독특한 식인데 사실은 얘는요 A를 뒤에다 갖다 붙여도 될까 안 될까? 되거든? 그래도 똑같이 나오긴 하거든. 누구 때문에 그럴까? 우선 둘이 같은 행렬이야. 두 번째는 이어서. 이는 앞뒤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포인트를 노려. 얘들아. 왜? 일반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며. 근데 이 새끼 성립이 되잖아. 맞니? 그 성립되는 아이를 원해요. 시험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 좀 빠르게 인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켈리 해밀턴까지는 교육 과정이 아닌데 켈리 해밀턴서부터는 문제는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시기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 시험 문제들에서 사용이 되어 왔고 우선적으로 너희가 조금은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연산에 대해서는 행렬 연산에 대해서는 조금은 편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역행렬을 배워봤다. 그래 이게 행렬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줄게.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사실 이 행렬이 왜 만들어진 거냐면 얘들아 한번 들어봐봐. 그냥 오늘 크게 무언가 너한테 내가 바라는 게 없어요. 행렬이란 거에 대해서 조금만 심도 깊게 이해하고 공식들 많이 외우시고 서 보면 어차피 내신 때 다 쳐 까먹고 와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내신 때 행렬이 뭐 큰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이걸 다 까먹게 되는데 기말고사가 시작이 되면 애들 기말고사에는 단원 자체가 3개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방정식서부터 시작한다면 여러 가지 방부등식 이렇게 해서 부등식까지 들어오고 경우의 수가 들어오고 행렬이 들어와요. 그럼 솔직한 얘기로서 너희한테 행렬을 최고 난이도 킬러를 쓸까? 부등식도 있고 경우의 수도 있는데 안 써.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3개의 단원이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요. 그렇지? 너희가 들어봐도 사실 아예 연관이 없는 3개의 단원이잖아. 그래서 중위권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요. 왜냐면 단원마다 뇌를 바꿔 끼기를 해야 되거든. 완전히 다른 풀이 과정이니까. 이 행렬이 너희를 좀 너무
과하게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은 숙제를 두 가지를 줄 건데 마플 시너지를 줄 수도 있어요. 거기서 행렬 문제들을 한번 쭉 다 풀어보는 걸 추천하기도 합니다. 그냥 정말 그대로 연산을 조금 많이 해봐라. 네, 다음 시간서부터는 조금 많이 중요해질 거고 많이 재밌어질 건데, 자,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식이 나온다라고 해요. 행렬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리니어 알지브라예요. 선형 대수학이라고. 그러니까 숫자 직선에 대한 교점을 찾고 싶었던 거야. 너희가 얘한테 x라는 친구랑 y라는 친구를 붙여주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의 계산 결과는 뭐가 되냐? 5x 플러스 3y라는 친구가 되고요. 여기에는 7x 플러스 5y라는 친구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5, 3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응? 너희한테 5x 플러스 3y는 5라는 직선 하나, 7x 플러스 5y는 3이라는 직선 하나를 주는 거죠. 내가 얘네들에 대해서 무언가 좌표를 찾아 나가고 싶다. 이런 식의 아이디어였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얘들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무언가의 값을 찾아내고 싶었다라고 했을 때 그 xy 값을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거잖아. 얘 xy도 같은 xy고 얘도 같은 xy니까 교점을 뜻한다고, 이 xy는. 그래서 원래 문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원래 원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여기에다가 5,3이라는 점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5, 3이라는 아이를. 그러면 내가 여기 앞에다가 무언가를 곱해요. 똑같은 애를 양변에 무언가를 곱해서 얘가 상하고 사라질 수 있다면 내가 점좌표 누굴 찾을 수 있어요? x, y를 찾을 수 있거든. 이 x, y는 두 직선의 뭐였던 거야? 사실은 교점이었던 거야. 그러면 얘를 없었던 일로 만들겠다라는 얘기는 둘이 곱해서 계산 결과를 얘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거든. 그럼 그대로 그냥 누구가 나올 거니까? x, y가 나올 거니까 우리가 이 친구를 얘의 역행렬이라 부릅니다. 알겠네요. 그래서 A라는 친구의 역행렬은 다음과 같이 식 표현을 진행하고요. A 인버스, 그러니까 함수에서 이제 역함수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A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A라는 행렬이 A, D, A, B, C, D 이런 식으로 이제 식표현이 되어 있을 때 A, D 마이너스 B, C 분의 1 곱하기 뭐가 될까요? 진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거 그거랑 되게 비슷한데, 유리함수의 역함수. 유리함수의 역함수가 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이거 증명해 줄 테니까 지금부터 잘 들어. 알겠지? 똑바로 들어. 얘는 누구로 증명이 가능하냐? 되게 모형 비슷한 새끼 있지? 누굴까? 켈리 해밀턴. 어? 잘 들어. 괜찮으니까. 내가 얘 케일리 해밀턴 쓰면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 A 제곱 마이너스 뭐야? A 플러스 D A 플러스 뭡니까? AD 마이너스 BC 뭐야? 2라고 나오지. 얘가 0일 뜨죠. 많이 됐어.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떤 식으로서 식 표현을 바꿔주시는 거냐면, 얘를 넘겨. 2가 있는 친구를 넘겨요.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는 A로 묶었을 때 A로 묶이고 A 마이너스 뭐가 돼? A 플러스 D 뭐가 돼요? 2라는 친구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됐어. 근데 이 계산 결과는 누구랑 같아? 마이너스 AD 마이너스 BC 2라는 친구랑 같아질 거야. 근데 얘들아, 내가 찾고 싶은 건 A랑 누군가를 곱했을 때 뭐가 나오도록? A랑 뭐가 나오고 싶은 거야? 단위의 행렬이 나오고 싶은 것이 안 나요. 어? 그래서 얘를 지금 안에 있는 값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안에 있는 값은 A, B, C, D 이렇게 나와 있는데 A 플러스 D를 빼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돼? 마이너스 D가 되고, 여기 B랑 C는 뭐 변화 없어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A로 바뀔 겁니다. 왜? 여기에다가 A 플러스 D, A 플러스 D를 빼버린 거거든. 되셨어?
거기에다가 내가 a를 곱했더니 이 계산 결과 마이너스 ad 마이너스 bc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나와버린 거야. 그럼 나는 2를 만들고 싶은 거잖아. 그럼 내가 양변에 뭐로 나눌 수 있어? ad 마이너스 bc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ad 마이너스 bc로 얘를 나눠주시게 된다면 얘는 ad 마이너스 bc 분의 1. 근데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눈 거니까 이 안에가 부호가 바뀌죠. d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a 이렇게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얘들아, 너희가 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너희가 나중에 유리함수 합성할 때 있잖아요. 그 유리함수 합성할 때가 행렬에 곱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들을 볼 때 이거를 많이 안 가르쳐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행렬은 유리함수를 합성할 때 되게 좋아요. 바로바로 답을 낼 수 있고 역함수를 찾을 때도 사실 얘를 쓰거든. 이게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A라는 친구의 역행렬입니다. 둘이 대각선 자리를 바꾸시고 양쪽에 부호를 바꾼다 라고 보통 외우고요. AD-BC는 거의 무조건 필수적으로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되는데 한 번만 해보도록 하죠. 내가 2, 7, 3, 5 이런 식으로 어떤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친구의 역행렬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 친구 역행렬 어떻게 나오죠? AD 곱하기 AD-BC 마이너스 몇이야? 마이너스 11분의 1 이렇게 들어올 거고요. 양쪽 자리를 바꿔주시고 둘의 뭐를 바꾼다? 부호를 바꿔주시면 역행렬이 등장한다고. 됐니? 얘네 둘이 곱해주시게 된다면 너희는 실제로 2가 등장합니다. 그럼 이 역행렬이라는 친구가 왜 중요하냐면 교환 법칙의 성립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너희가 앞으로 곱하든 뒤로 곱하든 얘는 역행렬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둘 다 누가 나와? 단위 행렬이 나와 주시게 돼요. 아시겠어? 그래서 다음과 같이 식표현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회전 변화는 내신 때 할게요. 지금은 크게 보이진 않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여러분한테 가르쳐도 사실 교육과정을 많이 벗어난 거긴 합니다만 문제를 풀어나갈 때 무조건 필요한 부분들이 조금 많이 존재해서 기억해 놓으시고 다 적어 가시길 바랍니다. 부탁이다. 행렬은 너희가 제대로 배워오질 못하더라. 중학교 때. 나 작년 애들은 더 불쌍했어. 작년 애들 교육과정 뜬 게 이제 그 교육과정 바뀐다라고 나라에서 지랄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얼마 안 됐었거든. 걔네 입장에선 정말. 걔 여름쯤에 바뀌었어요. 중3 여름. 중3 여름쯤에 바뀐 교육과정인데 그럼 아무도 공통수학 1으로 공부를 안 했거든. 수상으로 했지. 너희 맨 처음 배울 때 수학상 수학하로 배우지 않았어? 그치? 그러니까 모든 애들이 다 그걸로 배우고 넘어왔어. 그래서 넘어왔을 때 막 애들이 이제 행렬을 다 못하는 상황이어서 나도 좀 끔찍했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나는 어쨌든 상위권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보니까 그 선행을 하고 오는 게 어떻게 보면 내 입장에 너무 당연해 보이는 무언가지. 다들 하고 오니까. 내 행렬을 딱 시작하는데 애들 눈깔이 다 씨발 저게 뭐야? 저런 게 어딨어? 막 이러면서 와가지고 이제 애들 막 되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배우는 거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하자. 우리가 어쨌든 덧셈 배우고 뺄셈 곱셈 이게 교육과정 끝이야. 사실상 여기서 뭔가 반복성 보여줄게 막 이런 거. 야, 그 반복성이 사실 회전 변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너희가 회전시켜서 360도를 만들면 다시 돌아오잖아. 그거야. 그게 너희 누구였을까? 복소평면. 복소평면이 원래 누구로 만들어진 거냐? 회전 변화로 만들어진 거야. 너희 복소평면에서 쌤이 이거 가르쳐 줬었잖아. 그치? 그거에서 똑같이 걔를 어떻게 구현해냈는가가 사실은 회전 변화를 통해서 구현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여기에서 너희한테 추가적으로 지금 얘기한 게 뭐야? 케일리 해밀턴이고 거기랑 역행렬에 대한 이거.
이거 두 개밖에 안 배웠다 님들아. 어? 우리 도형 가면 솔직한 얘기로 외워야 되는 거 존나 많아. 뭐 시소 정리나 새롭게 추가되는 아이들이 정말 많은데 행렬이란 단어는 여기 안에서만 돌아요. 그럼 말 그대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스킬들 연산을 좀 짧게 해나가는 방법. 우리 연산을 효율적으로 하자가 이 단어의 핵심이야. 그래서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만 조금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좀 준비하도록 합시다. 너무 어렵진 않을 겁니다.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74번. 번호가 부여된 4개의 키워드와 이 키워드 중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 네건의 척이 나옵니다. 성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얘들아, 이 성분에 대한 표현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너희한테 A, I, J 이 표현이 정말 많이 등장해요. 그럼 얘가 나타내는 건 이 친구의 행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고 얘가 나타내는 건 이 친구의 열에 대한 이야기거든. 응?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되게 많아요. 원소 자체가 되게 많으면 너희한테 A, 3, 2라고 얘기를 하면 3행 몇 번째? 3행 2열에 대한 얘기니까 세 번째 줄, 두 번째 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고. 얘에 대한 조건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다 식을 써놔 버리는 거야. I와 J에 대한 관계성을 써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한테 지금 얘기하는 게 A, I, J. I번 채책이 J번의 키워드를 포함한다. I번 채책이 J번의 키워드를 포함하지 않는다. 할 수 있겠니? 자, 그러면 16개를 우리가 이제 채워 나가야 되는데 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래서 같아요. 이게 수학이야? 이게 수학이냐고. 어쩔 수 없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자, 첫 번째 책 번호에는 첫 번째 키워드가 들어가 있을까요? 기초 있나요? 첫 번째 책에 기초라는 말이 있어. 네네. 그럼 1로 갑시다. 라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인간적으로 대가리가 있다면 여기는 이렇게 보라는 거야. 나는 여기는 기초가 있는지를 묻는 거고 여기는 수학이 있는지를 묻는 거고 너희가 여기에 심화라는 친구가 있는지를 보고 이론이라는 친구가 있는지를 보라고. 이거 애들 IQ 테스트인 거잖아. 야, 첫 번째 기초 있어? 있어. 두 번째 기초 있어? 두 번째 책 기초 있네. 세 번째 책 기초 없네. 얘도 없네. 이렇게 가라고. 그럼 두 번째 열에 대해서 보게 된다면 수학만 물어보는 거야. 수학만. 그치? 수학 있어? 없네. 수학 있네. 두 번째 거 있네. 세 번째 것도 없네. 네 번째 거 있네. 되니? 그럼 정답 나왔지? 이걸 누가 다 찾아요? 몇 번째야? 첫 번째지? 알겠어? 그거는 되게 비슷해. 너네 맨날 다항식 문제 1번 문제 보면 그거 나오잖아. A 플러스 3B? 뭐 A 마이너스 3B? X 뭐 이거 나오잖아. 선생님이 거기서 한 번씩 장난을 쳐주죠. 뭐냐면 개수들을 보고 한 2차나 3차나 1차나 이렇게 봤을 때 서로 다 다르게 나온 개수가 있으면 전부 다 그 개수만 찾으면 되죠. 사실 다 찾을 필요가 없이. 얘도 그래요. 그러니까 다 같은 모형을 주지 않았을 거잖아요. 당연히. 응? 그 달라 보이는 포인트만 잘 찾아 나가시면 문제가 끝나게 될 겁니다. 우선은 또다시 식표현에 대해서 가보도록 하죠. 자, 75번입니다. 두 2차 정사각 행렬 A, B. 2차 정사각 행렬이 무슨 뜻이야? 2 곱하기 2의 모형이라는 거야? 4개짜리라는 거야? 둘, 둘. 이거 우리가 2차 정사각 행렬이라 불러요. 대학 가시면 이제 3, 4차 배우셔. 3, 3, 4, 4. 이거 얘들아 근데 진짜 존나 재밌어. 이 선형대 수학이 제일 많이 쓰이는 데가 어딜까? 쌤 때는 컴퓨터 공학과가 제일 셌거든, 입결이. 근데 지금 개똥 됐다는데요. 입결이 3가 됐대요. AI가 대처할 거라서. 근데
그 AR을 만드는 게 손영대 수석입니다. 너희가 뭐 그나마 좀 이름이라도 들어봤을 머신러닝이라는 친구 알려나? 기계가 배운다? 너희 그 머신러닝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페이스 아이디예요. 얼굴 이렇게 갖다 대면. 근데 너희 맨 처음에 핸드폰 사면 얘가 인식 존나 안 해주잖아요. 아 씨발 나 왔다고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한 1년 정도 써보다 보면 갖고 오는데 또 열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새끼가 너네 얼굴을 계속 찍는 거야. 계속 찍다가 그런 거 있잖아. 아 얘가 자고 일어났는데 되게 못생겼네. 야 내 주인 아님. 맨 처음에 이러다가 그 얼굴들의 특징들을 이게 미분을 통해서 선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데이터 자체를. 그래서 되게 데이터가 막 이렇게 쭉 잡혀 있을 거잖아. 그러면 걔랑 데이터가 가장 유사할 것 같은 중간에 선을 하나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미분을 통해서 줄여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 데이터랑 가장 비슷해 보이는 포인트들을 갖고 있다면 나는 인식한 걸로 치겠다라고 기계가 인식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선형으로 다 바꿔요. 선형으로 바꾼 다음에 얼굴에서 아 이 새끼는 광대가 존나 큰데 광대도 크고 눈도 큰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두 개가 부합됐으니까 아 우리 주인 맞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쌍둥이 얼굴로 열립니다. 혹시 쌍둥이 있는 사람? 그래서 계신 게 얘들아 진짜로 얼굴 열려. 근데 당연한 얘기일 거야 사실은.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쓰는 건데 혹시 공대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좀 있나요? 공대 지망자? 아무도 없어? 너희 다 의대야? 아직 꿈이 없어요? 난 꿈이 없다 이거야? 응? 너희 중에 그래도 대다수가 공대 가지 않을까? 아니, 공대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너희가 옛날에 그 이미지로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체크무늬 그게 인생을 다 망쳐놓게 했는데 그래서 공대 애들 체크무늬 입고 다니지 않아.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 대학생 때 항상 어디 술 먹으러 가거나 이러면 그거 하거든 장난으로 과를 맞춰보라고. 막 뭐 무슨 과예요 물어보면 그거 있잖아 나이 물어보면 몇 살로 보이는데 맞춰봐요 라고 시작하는 것처럼 과를 맞춰봐요 했을 때 나는 한 90%가 경영이라고 대답을 받았었거든. 근데 이게 그 느낌이 있는 공대 아이들이 있어요. 실제로 아 저 새끼 공돌이다 라는 느낌을 무조건 주는 애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어디과 쪽이 좀 많이 심하냐면 기계공학과 거기 인간들은 인간이 아닌 것 같아. 술에 미쳐 있어요. 네, 거기 되게 좀 괜찮은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쌤이 이걸 왜 느꼈냐면 우리 과방이랑 기계공학과 과방이 붙어 있어요. 바로 옆방이에요. 근데 쌤은 집이 좀 멀어서 과방에서 한 번씩 잘 때가 있었거든. 과방에서 자고 학교를 갈 때가. 그러면 옆방은 항상 술을 먹고 있어요. 과방에 소주가 한 300병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어요. 계속 먹고 있어요. 기계공학과 애들은. 그리고 걔네가 정말 웃겼던 게 110명이 뽑히거든요.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공대가 많지가 않아요. 공대가 딱 4개 과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엔. 전자공, 컴공, 화생공, 기계공 이렇게 4개밖에 없는데 그래서 한 과당 110명씩 뽑거든. 개 많이 뽑아요. 110명씩 뽑는데 기계과가 이제 여자가 5명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 해에 걔네가 피구를 못 나가요. 그러니까 서강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새내기 체육대회라고 1학년들끼리 체육대회를 열어요. 근데 거기에 종목이 남자 종목이 있을 거고 여자 종목이 있을 거잖아. 여자 종목이 피구예요. 피구랑 뭐 단체 줄넘기 뭐 이런 게 있는데 피구에 최소 8인이 있어야지 출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5명이어서 못 나간 거야. 근데 그 다음에 8명이 들어옵니다. 여자가. 그래서 막 기계과 애들이 난리가 나요. 우리 4년 만에 피구 출전한다. 막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한 명이 반수하러 그냥 자퇴하고 가버려요. 그래서 원래 우리랑 경기였거든. 근데 당일날 이제 막 걔네가 와가지고 쭈뼛쭈뼛 와가지고 저희 한 명이 자퇴해서 기권합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오는 거야. 그래서 그런지 약간 미친 인간들이 좀 많은데 우리 과는 괜찮았어요. 쌤네는 성비가 6대 4여서 남자 6, 여자 4였어가지고
안에서 CC가 진짜 많이 생겼어요. CC가 한 6커플인가 7커플이 생겼거든. 애들아, 우리가 이 CC를 뭐의 약자 이게? CC가? 아니야. 씨발놈 씨발. 그러니까 그냥 CC는 괜찮은데 얘들아. 과 CC는 인간적으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너네 그냥 학교에서 그거야. 반에서 사귀는 거? 그냥 반에서 사귀는 건데. 근데 너희 나이 때는 그게 흔한 일이니까 뭐 크게 문제는 안 되겠지만 이 과 CC를 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래, 너희도 어차피 대학 갈 거니까 이제 미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야, 너희가 3월에 입학을 해. 그래, 3월에 입학을 해. 근데 일반적으로 좀 좋은 대학교로 왔어. 좋은 대학교 왔다라고 가정하는 거야. 너무 행복한 가정. 열심히 공부하다 왔겠지. 고3 때 연애했겠냐고. 일반적으로 안 했을 거다. 그렇다고 넘어와. 3월에 벚꽃이 펴. 근데 벚꽃의 꽃말은 뭐야? 중간고사거든. 근데 중간고사 준비를 안 해. 벚꽃 보러 가야 돼. 그래서 쌤네 학교도 솔벗이라는 동아리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솔로 벚꽃 보러 가는 사람들, 솔로인 친구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과에서 그냥 장난으로 만든 거였는데 애들끼리. 난 안 갔어요. 근데 여기 애들이랑 내 친한 애들이 되게 많았어 여기. 근데 당시 나는 여자친구가 있었고 안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 이제 하면서 3월달에 다들 이제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3월 초에는 약간 탐색전을 펼쳐요. 한 2주 정도의 탐색전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특출나게 빠르게 진행되는 아이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3월 3주 차서부터 과 CC가 생겨납니다. 많이 생겨요. 꽤나 많이 생깁니다. 한 대여섯 커플 생겨요. 이제 대참사가 나는 거예요. 자, 홧김에 사귀었어요. 근데 4월 말, 4월 중순쯤에 뭐가 찾아올까요? 중간고사. 근데 그 고등학교 때 공부하던 습관 남아있어. 그래도 중간고사면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되거든. 연애가 어떻게 느껴져? 귀찮아. 그리고 너무 홧김에 사귀었어. 그러니까 나랑 안 맞는데? 이런 걸 깨닫게 돼. 그럼 여기서 뭐가 생겨? 이제 헤어지는 애들이 생겨요. 근데 문제는 꽉끼리 애들끼리 다 친했잖아. 다 친해진 상태에서 둘이 헤어졌어. 그럼 둘이 같이 만날 수 있어? 없잖아. 이게 이 새끼들 때문에 과가 다 쪼개지는 거야. 이게 다 쪼개져요. 근데 진짜 존나 웃긴 게 우리도 이 6커플 중에 한 커플 살아남았어. 이 4월 말을. 그럼 더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중간고사가 이제 끝나요. 5월이 찾아옵니다. 그럼 이제 뭐라는 게 만들어지면 솔벗 대신에 이별팟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게 진짜 존나 웃겼는데 실연당한 아이들끼리 모여서 술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임의 끝은 항상 눈물바다? 너희가 생각하는 자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너희들 어쨌든 술을 드실 수도 있고 안 드실 수도 있지만 웬만해서 안 드시는 게 좋지만 주사라는 게 있잖아요. 주사. 술을 먹고 이상한 짓을 한다. 주사의 안 좋은 거 끝판왕은 뭘까? 2개 정도가 있는데 우선 한 번씩 시비 거는 인간들이 있어요. 정말 생판 모르는 인간한테 너 뭐야? 너 왜 그래? 죄송합니다. 너 아는 분인 것 같아. 몰라. 근데 왜 그래? 이런 아이가 있고 또 하나 끔찍한 아이들이 전화하는 주사. 아무한테나 전화를 거는 사람. 근데 그 전화를 누구한테도 걸 수 있어? 전 여친, 전 남친한테 걸어. 그러니까 쌤이 이때 되게 웃겼던 게 뭐였냐면 쌤이 예상보다 말랐었거든. 대학생 때. 대학생 생기세가 조금 많이 달랐었는데 쌤이 이쯤에 고백을 한번 받아. 과애한테. 근데 이게 무슨 일이었냐면 쌤이 컴퓨터공학과를 갔는데 내가 컴퓨터공학과를 진짜 가기 싫었어. 이과가 싫었어. 그래서 3월달 동안 내내 그 수업 시간에 우리 컴퓨터로 수업을 할 거 아니야. 지뢰찾기를 하고 있었어. 내가 지뢰찾기를 존나 잘해야지 막 이랬는데 몰랐어. 그게 빨리 하는 방법이 있는 것도 모르고 막 진짜 하나하나 눌러가면서 존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옆자리 여자애가 나보다 빠른 거야. 존나 빠른 거야. 진짜 한 막 몇 초씩 차이 나. 그래서 내가 너 왜 이렇게 빠르냐 그랬더니 자기 어릴 때부터 엄마랑 이걸 많이 했대.
개빡치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얘들아 이게 그 딱딱 누르면 내가 이제 지뢰를 찾아놨다라고 표시한 부분이 한 번에 열린대. 그걸 끝까지 몰랐어. 그래서 다 누르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얘가 훨씬 빨랐던 거야. 걔는 그걸 알았어. 나 어쨌든 막 이러고 있는데 막 이 한 학기 내내 거의 이걸 하고 있었어. 왜냐면 이제 안 들려. 첫날 수업부터 안 들어버리니까 하나도 안 들려. 그래서 반수해야지. 막 이러면서 이제 이걸 졸라 하고 있는데 이제 과제 현황 확인이 이제 있어. 컴퓨터 공학과는 과제가 많기로 유명해요. 한 학기 동안 한 과목에서 한 35개 정도 나오거든. 존나 많이 나오는 거야. 이걸 다 해야 된다 이거지. 근데 하나도 안 했어. 하나도 안 했는데 조교님이 지나가면서 다 제출했네? 가도 돼? 이러는 거야. 네. 우선 나와야지. 거기서 그거 제가 낸 거 아닌데 그럼 내가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냥 조용히 나왔어. 어? 낸 적이 없는데? 왜 17개가 다 돼 있지? 그래서 이제 다음 수업을 갔어. 다음 수업 때 막 이렇게 하다가 근데 내가 친한 애가 얘밖에 없었거든. 뭔가 내가 과제를 안 낸다라는 사실 아는 사람이 얘밖에 없었거든. 얘는 뻔히 알지. 왜냐면 내가 계속 지뢰찾기 하고 있으니까. 내 자리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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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앉아 있는 자리에 내 자리가 여기였어. 걔 자리가 여기였고. 그러니까 내가 과제를 안 한다는 사실은 얘밖에 몰라. 그래서 내가 얘한테 물어봤거든. 너 혹시 내 과제 냈냐? 근데 냈대. 그거 어차피 변수만 바꿔서 내면 돼. 너 하나도 안 하잖아. 여자였어요. 그래서 왜? 이제 걔가 너 그러다 F 받아 이래가지고 그럼 내가 밥을 사줄게 라고 얘기를 했거든. 뭐라도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랬어요. 선물로 뭘 줄까? 내가 뭐라도 사다 줄 테니까 말해봐라. 그때 밥을 먹자요. 네, 밥 말고 엘리게이터 와플? 이런 걸 먹재요. 나는 씨발. 그래서 내가 당시 차승현 대학교 1학년 와플? 그래? 내가 생각하는 게 저런 거 있잖아. 와플 대학 말고 와플 대학보다 좀 더 떨어지는 거 있잖아. 지하철 가면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거 와플 하나요? 이러면 아저씨가 그냥 짝짝짝 발라서 이러면서 존나 싸게 먹혔네.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 엘리게이터 와플이라는 게 충격적이었어요.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내 인생에서 나 와플 36,000원짜리 처음 봤거든. 그게 이름이 엘리게이터 와플이었던 이유가 와플이 이렇게 쌓여서 나와요. 그럼 이게 악어 등딱지 같잖아요. 이게 와플이 존나 많이 나오고 여기에 잼이 종류별로 있고 여기에 약간 그 요거트 아이스크림 같은 게 종류별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시세가 쌀 때잖아요. 10년 전인데 님들아 얼마 차이 안 나요. 돈은 얼마 차이 안 나는데 그래서 36,000원이라는 거야. 씨발 누가 와플을 36,000원어치를 처먹어요. 너희 와플 대학 가면 한 5개 시켜 먹니 한 번에? 하나씩 먹지 않니? 그냥 한 번에 하나 먹지 않아? 아니야? 5개 먹어? 오, 자세가 잘 돼 있네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보고 근데 걔도 나도 당황을 한 거예요. 나는 진짜 존나 당황해서 얼굴 표정 자체가 관리가 안 됐고 씨발 이걸 어떻게 먹어? 내가 밥을 많이 먹어도 나 디저트는 많이 못 먹거든. 단 거 안 좋아해요. 근데 어쨌든 뭐 걔가 과제를 내줬으니 그걸로 보답한다 치고 생각하고 또 존나 멀었어요. 강남이어가지고 신촌에서 강남까지 내가 지하철 타면 한 50분 걸리거든. 그래서 갔다가 이제 왔는데 얘가 이제 그게 미안하다고 그래서 내가 뭐가 미안해 괜찮다라고 했는데 마녀 빙수인가? 뭐를 먹으러 가자는 거야. 그거 자기가 사겠다고. 그래서 마녀 빙수는 어디 있냐? 나 강남이면 안 갈 거다. 그때 홍대에 있대요. 홍대는 바로 옆이니까 이제 가서 먹었는데 근데 이뻤어요. 괜찮은 아이였고 뭔가 괜찮은 아이여서 막 얘는데 그러니까 얘랑 쌤이랑 자리가 붙어 있었던 게 얘가 조씨예요. 내가 차씨고요. 고등학교 때도 계속 이랬는데 우리 학교 전교 1등이 조씨였어요. 난 차씨였고요. 2년 동안 같은 반이었는데 얘가 수학 전국 1등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도 수학이 2등, 반에서도 2등, 인천에서도 2등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대회 나갔을 때 개빡치는 거예요. 이 새끼만 없었어도 나 학교 1등이고 얘가 달라졌을 텐데 어쨌든 이런 느낌이어서
얘가 이제 내 학번을 그래서 알았던 거야. 왜냐면 자기 학번에다 더하기 1을 하면 내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과제를 이름을 바꿔서 내줬었던 거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좀 썸을 타다가 원래 엄청 되게 시크한 친구였거든. 그게 좋아서 이제 조금 썸을 타고 있었는데, 술을 드시면 사람이 너무 격하게 바뀌는 거야. 내가 정말로 너무나 당황스러웠던 게, 본인을 3인칭화 하는 게 내가 너무 힘들었거든. 내가 들은 게 맞아? 뭐 이런 느낌이었어. 근데 내가 예전부터 얘기를 했어. 나는 술을 먹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 못하는 사람이 싫다. 내가 컨트롤 못 해본 적이 없어요, 나를. 근데 이제 나중에 돼서 알게 돼요. 그냥 그게 가능했던 건 내가 그냥 술을 잘 먹는 인간이어서,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조금 다를 수도 있구나 이러면서 포용력이 좀 넓어지지만, 이땐 나도 처음이니까 되게 싫다라고 한 얘기를 한 두세 번 정도 하다가 이제 그냥 끝납니다. 썸을 끝내는데, 끝내고 이제, 근데 우리가 사귄 것도 아니었고 그냥 썸을 끝낸 거잖아. 썸을 끝냈는데 이분이 이제 주사가 좀 안 좋으시다 보니 술을 드실 때마다 우리 과 애들한테 내 얘기를 한 거야. 자기를 버렸다. 쓰레기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내 친구들은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냥 뭐 이렇게 냅두는데, 문제는 이 팟에 계셔요, 그분이. 이 팟에 계셨는데 술을 드시면 전화가 와요. 근데 내가 이분 번호를 지웠었거든. 지웠어서 밤에 이제 한 2시쯤에 자다가 전화가 오니까, 누구야? 이러고, 여보세요? 이러고 받았는데 그 같은 이 소리가 들려요. 누구세요? 그때 자기 번호도 없네요. 이제 깨달았죠. 그래서 이제 존나 후회를 합니다. 씨발 그냥 잘 걸. 근데 그 또 이제 이제 3인칭화를 하셔요. 그러니까 본인을 줄여서 류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류는, 여기서 진짜 미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너희 이름을 한 글자로 줄여서 약간, 네, 본인을 부르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이는 막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혹시 막 애들이랑 술 먹고 있는 상황이니? 라고 물어봤더니 맞대. 누구랑 먹고 있는데? 그래서 누구누구랑 먹고 있대. 그래서 알겠다. 근데 밤에 전화한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전화를 끊고 나서, 여기 이제 팟 중에 6명이 5명이 있었는데 지금 5명이 6명이 다 울고 있대요. 얘는 고백했다 차이 나이, 얘도 고백했다 차이 나이, 얘는 사귀었다 깨진 나이, 얘도 사귀었다 깨진 나이, 얘는 사귀었다 깨진 나이, 이분도 나한테 고백했다 차이 나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상황인 건데, 이 두 놈이 나랑 되게 친한 친구였어, 남자애. 왜냐면 이 친구의 고민 상담을 계속 내가 해주고 있었거든, 연애 상담을. 고백하지 말라 그랬는데 했어. 그래서 남자 새끼들 문제야. 참지 못해. 그래서 달려가서 이제 고백을 한 거야. 왜냐면 얘가 고백한 여자애가 쌤이랑 엄청 친한 동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는 제일 친한 동기인데, 뭐 어쩌다 보니까 친해졌어요. 근데 진짜 웃긴 게 걔가 진짜 못생겼거든, 내가 보기엔. 이렇게 말해도 되나? 네이버 다녀요. 네이버 다니고 있는데 판교 살아. 그래서 판교 쪽에 있는데, 아닌가? 이직했나? 어쨌든 돈 잘 법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진짜 못생겼거든? 약간 그거 생겼어. 그것처럼 생겼어. 루피. 너희 루피 얘 코 이렇게 돼 있는 애. 이거 너무 못생겼는데? 이거보단 괜찮게 생겼어. 근데 진짜 개 신기한 거야. 걔가 좋대. 그래서 내가 너 취향 진짜 독특하다 뭐 이랬는데, 얘가 인기가 많더라. 그러니까 얘랑 나랑 친해지게 된 계기가 되게 웃겼어요. 술을 드시다가 이분이 거의 고주망태가 돼서 길바닥에 버려져 있던 걸 내가 발견을 해서, 쟤 우리 동기인데 저걸 버리고 가야 되나? 모르는 상황이었어. 대화를 안 해본 상황이었는데, 저렇게 길바닥에 버려져 있으면 위험할 것 같은데. 아니, 내가 뭐 벤치에 앉아 있던가 이런 상황이면 뭐라 안 하겠는데, 진짜 길바닥에 버려져 있었다니까. 그래서 우리 학교 술집이 많은 골목길 있잖아요. 그
그 골목길 쪽에 길 바닥에 버려져 있었어 사람이. 그래서 저분 우리 동기분인데 이러고 고민 존나 하다가 들cha 없거든. 그래서 진짜 죄송한데 한 번만 일어나 보시라고 집이 어디시냐고 막 이러다가 도저히 안 돼서 과방에 들cha 엎어놓고 가요. 그러다가 이제 다음날 얘기를 하다가 알게 되잖아. 너 진짜 어제 그래서 해서 그래서 친해져요.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얘 핸드폰에 전화 와서 언니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알고 보니까 언니랑 같이 자취 중이더라고. 그래서 언니분한테 정말 죄송한데 이분 지금 많이 취하셔서 과방에 누워 계신데 혹시 데리러 와주실 수 있냐고 했더니 제가 갈게요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언니가 오셨어요. 그래서 언니랑도 인사하고 막 이렇게 해서 보냈거든. 그러고 나서부터 얘가 약간 걔가 그게 생긴 것 같아. 자기의 그러니까 그런 거지. 추한 부분을 보여준 걸 되게 싫어하는 친구야. 약간 완벽주의자 스타일의 친구인데 완벽주의자인 척하고 술 먹고 괜찮은 듯이 나왔다가 뒤지신 거야. 길바닥에서. 술 자리에 있는 사람들까지는 나는 완벽한 모습을 보인 거지. 그리고 이제 나와서 이러다가 자빠졌는데 나는 첫 만남이 개판인 인간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렇게 느꼈나 봐. 저 사람은 어차피 첫 만남이 개판이었으니까 앞으로도 개판으로 해도 된다. 편한데 이렇게 생각하셨나 봐. 뭐 그런데 갑자기 뭐 얘랑 되게 친한데 나는 얘가 아무리 봐도 안 예쁜데 내 동기들인가? 갑자기 와서 형 막 승현아 뭐 나 할 말이 있다. 응 뭔데 말해? 그랬더니 진짜 너만 알아야 되는데 나 누굴 좋아한다. 왜 왜? 나는 솔직하게 너가 좀 많이 아까워.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진짜 너무 당황스러웠어.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얘기하는데 그 여자가 나한테 그랬거든. 자기는 연애할 생각이 없다. 진짜 아예 없다. 지금은. 아마도 좀 그러니까 좀 어려요. 어려서 자기가 이제 연애 자체에 잘 그런 게 관심이 없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 관심 없대? 고백하지 말아봐. 됐어. 거절당했어. 근데 더 웃긴 건 남자애 두 명이 더 왔어. 나중에. 그래서 형, 나 걔를 좋아한다. 근데 전날 딴 애 얘기도 들었거든. 걔를 좋아한다. 그랬더니 도대체 내가 모르는 이 아이의 미친 매력은 무엇인가? 어떻게 세 명이나 과에서 얘를 좋아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근데 루피를 애들이 그래서 루피가 인기가 많은 건가? 루피상이 인기가 많을 수도 있구나. 얘가 얘가 오씨여가지고 내가 맨날 오징이라고 불렀거든. 오징아 막 이러면서 불렀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별파드 애한테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 한 번만 더 걸려오면 너 죽여버릴 거니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전화 못하게 해라 라고 경고를 해놓은 다음에 이제 왔는데 이분이 정말 끔찍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 꽈시시하지 마세요. 분위기 개 박살납니다. 근데 이분이 내 욕을 1년 내내 하고 다니셔. 진짜 내 욕 엄청 하고 다니셔. 근데 내가 이분한테 잘못한 게 없었거든. 한 번도. 무언가 잘못한 게 없어서 근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막 해명하고 다니는 성격이 아니어서 그냥 이러고 이제 많은데 그래서 나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동기들이 와서 엄청 많이 사과해요. 나를 잘 모르는 동기들이. 우리 동기가 110명이니까 다 친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좀 대화 안 해본 동기들이 와가지고 형, 뭐 미안했다. 제가 좀 편견을 가졌던 것 같다. 왜? 그랬더니 사실 1학년 때 그분이 형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서 나는 형이 쓰레기 새끼인 줄 알았는데 좀 지내다 보니까 그런 인간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이 그 이후로 사고를 좀 많이 치셔요. 그 여성분이. 그래서 내가 다시 재평가됐어.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사실 차승현이 그러진 않았을 것 같다가 되면서 약간 내 편이 많아졌는데 근데 난 그걸 더 웃긴 게 몰랐어. 걔가 날 싫어하는지. 어차피 대화도 안 하고 살았고 그냥 잘 지냈었기 때문에 내가 학교 생활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잘 지냈는데 누구한테는 얘들아 되게 안 좋은 추억이 될 수도 있으니까 과 시신 하지 말고 시신 해도 돼. 대신에 다른 단과대 공대끼리는 하지 마. 이건 나중에 풀어줄게. 알겠지? 공대끼리는 절대 하지 말고 같은 경영되면 경영대끼리 하지 마시고 알겠지? 그냥 네 밖에서 만나세요. 그냥 혼자 사세요. 자 봅시다. 75번. 근데 이 표현 보이니? AIJ 더하기 AJI는 0이다.
aij, aji 이게 뭔 말일까?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너희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얘기로 약간 우리가 어떠한 표현을 굉장히 비슷한 거냐면 i가 뜻하는 게 x 좌표야. j가 뜻하는 게 y 좌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x 좌표, y 좌표 우리가 이렇게 쳤잖아.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근데 반대네. y 좌표, x 좌표네. 그러니까 너희가 그러면 aij라는 친구랑 aji라는 친구의 관계성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행과 열을 어떻게 하는 거야? 행과 열을 뒤집는 거거든. 행과 열을 뒤집는다라는 관점은 사실 뭘까? 얘에 대해서 대칭으로 만들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친구가 뭐야? A 11 맞아? 이렇게 이제 나와주고 주게 될 거고 그럼 대칭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내가 A21이라는 친구가 있으면 얘는 A1 누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거든. A21이 어디야? A21이 여기야. 그치? A1, 2가 어디예요? 여기죠. 네, 이런 식으로 대칭성을 만들어내고 싶다고. 근데 생각해봐. 둘이 무슨 관계? 둘이 더해서 뭐가 나온대? 둘이 더해서 0이 나온대. 그럼 얘는 A고 얘는 마이너스 A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 아니야? 얘들아 많이 춥니? 추워요? 좀 히터 하나만 더 줘. 이렇게 나올 거라는 얘긴데 그러면 A11은 뒤집어도 누구야? A11이지. 그럼 자기 자신과 더해서 뭐가 나왔다는 거야? 0이 나왔다는 거. 그럼 여기 뭐로 세팅하자? 0으로 세팅하자. 되니? 이해되셨어? 이런 표현들 굉장히 많이 등장하니까 좀 빠르게 이제 주시길 바래요. 이번엔 둘이 뺐을 때 0이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같아야 된다는 표현이랑 A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는 뭐 상관없어요. 원하는 거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을 뺀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0이 나올 거고요. 이 대각선 모형에서는 아시겠나요? 여기는 뭐 아무거나 원하는 거 넣어주시면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 계산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온다. 만족이 될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만족시키게끔 식 표현을 해주시면 문제가 끝날 겁니다.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요. 우리가 저기서 00을 얘한테 더해 줄 거잖아. 근데 쟤한테 몇 배를 해서? 두 배를 했어요. 내가 얘한테 두 배 해주시면 0, 2a, 마이너스 2a, 0 이렇게 나와. 그런 다음에 내가 여기에 뭐 C, D 이렇게 놨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친구한테 C, A, A, D라는 친구를 이제 뭐 해주실 거야? 얘한테 이렇게 다음과 같이 빼주실 거잖아. 근데 이때 되게 빠르게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가 00이에요. 그치? 그러면 내가 이 계산 결과가 뭐가 나왔으니까 1, 2, 마, 2, 4 이렇게 나왔던 거니까 C, D가 바로 뜨고 시작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거 A라고 하면 안 되겠네. BB로 해야겠네. 미스가 다른 상황이니까. 너희가 2A-B랑 마이너스 2A-B랑 관계성이 생기지. 맞니? 여기 대각선끼리 서로 관계성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A, B를 모두 찾아 나갈 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들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으니 넘어가도록 할게요. 쉬었다 가죠. 쉬었다가 좀 달려봅시다.